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이번 수업도 화약류 반응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폭발 에너지 전에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연소와 폭괭 그리고 산소 평형을 배웠었는데, 요거 배웠던 거 조금 되새겨 보고 갈게요. 연소와 폭괭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법령에서는 이제 연소 속도에 따라서 용어를 조금 달리 했었죠. 그래서 제일 빠른 게 폭괭 데토네이션이었고, 그 다음에 폭연, 그 다음에 연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연소가 제일 큰 범위에 있고, 그 다음에 폭괭과 폭연이 두 개가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연소 속도로 보게 되면은 폭괭은 300m/s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폭괭이라고 얘기했었고, 죄송해요, 폭연이죠. 폭연이 300m/s 왔다 갔다 하는 범위, 그 다음에 폭괭은 2000m/s 이상을 우리가 폭괭이라고 했어요. 이 300이라는 숫자는 음파 속도를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음속보다 빠르면, 그러니까 음속 근처에 있는 거를 폭연, 그 다음에 음속보다 빨라갖고 압력파를 생기는 게 우리가 폭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소 속도가 수 미터/s 정도면은 연소라고 했었죠. 그리고 화약류로 보면은 이제 그 법령에서 보면은 우리가 화약과 폭약과 화공품이라 하는데, 화약은 폭연 현상을 이용하는 것을 화약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폭약은 폭괭 현상을 이용하는 게 우리가 폭약이라고 얘기했었죠. 두 가지. 화공품은 화약을 어떤 목적에 맞게 가공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연소 속도는 처음에 이제 점화해주는 에너지, 그래서 가산점 중에서 점화 에너지를 어떻게 가해주느냐, 그러니까 뭐 가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연소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미리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소 속도는 화학 반응 속도이고, 이게 물질 고유의 성질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뭘 배웠었냐면 동적 작용, 정적 작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정적 작용은 어떤 물체를 밀어내는 데 쓰는 힘을 우리가 정적 작용이라고 했고, 동적 작용은 물질을 깨뜨리는 데 쓰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약은 정적 작용만 있다 그랬고, 폭약은 정적 작용과 동적 작용 두 개 다 있다 그랬어요. 폭약은 빵 터지고 나서 동적 작용으로 깨뜨리고, 그 다음에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어내는데, 화약은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도가 불길이 막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깨뜨리는 작용은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스를 이용하느냐 안 이용하느냐 얘기를 했었고, 산소 평형을 얘기했었죠. 다음에 여기 연소와 폭괭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산소 평형에서는 옥시전 밸런스라고 해서 정의가 화약 1g이 반응하여 최종 생성물의 산소의 잉여량을 몰 단위로 표시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책마다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산소 평형 해놓고 나서 그람수를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그람수 없이 쓰는 데들도 있고, 정의를 화약이 반응해서 최종 생성물의 산소의 잉여량을 그람수로 표시한 것이라고 쓴 데들도 있고 그래요. 책마다 다른데, 기본 개념은 화약류에 사용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측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화약 1g이 반응하여 최종 생성물의 산소의 잉여량을 몰 단위로 표시한 것이라고 그 대부분의 그 사이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공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몰수로 표시 안 하고 무차원수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분모에 이제 분자량이 들어가고 분자에 산소의 몰수와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혼합물에 대한 거를 배웠었고, 제가 이제 그렇게 계산해 갖고 사람들이 미리 다 계산해 놨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해 놨고 화약류 관리기사나 제조기사 또는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산소평형이 단골 문제니까 그 값들을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특히 외워야 되는 게 다 빨간색을 쳐드렸는데 다 외우면 좋은데 적어도 그 정도 외워야 되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 NG 니트로글리세린, EGDN 니트로글리콜. 그러니까 NG는 그러니까 EGDN 니트로글리콜은 0, 니트로글리세린은 플러스 0.035, 그 다음에 TNT 헤이든트죠, 마이너스 7.4,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질산칼륨 0.395, 그 다음에 경유 마이너스 3.69인가요? 그렇게 됐죠? 그것까지는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소 공급제 중에 여러가지 얘기했었어요. 질산칼륨, 질산바륨, 초안, 연소산칼륨, 과암소산 연모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키포인트로 몇 개 시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바륨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카알릴에서 HCl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인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훅가스 시험 방법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훅가스 시험 방법에는 비제 게이지법과 크로스 존스법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철제 용기에 넣느냐 아니면 밀폐 용기에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어갖고 폭발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화약의 특성을 얘기를 할 때 얘의 특성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동적 작용이나 정적 작용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화약의 특성을 하기 위해서 공학적으로 계산하거나 측정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화약학 전체 수업 통틀어 갖고 수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챕터인 것 같아요. 이 챕터랑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압력파 계산하는 거가 나온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렸었지만 그 화약류 관리기사나 제조기사에서는 이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공학 수업이니까 비중 있게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폭발 에너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폭발의 정적 특성을 얘기를 할 때 화약의 비에너지 화약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용어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정적 효과, 동적 효과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적 효과와, 그러니까 정적 작용, 동적 작용을 했는데 정적 효과, 동적 효과 중에서 정적 효과 또는 정적 특성은 물질을 밀어내는데, 추진하는 데 쓰는 것을 정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이거를 화약의 비에너지라고 씁니다. 명칭은. 또는 똑같이 얘를 화약력이라고 써요. 그래서 힘력자를 씁니다. 힘력자. 그래서 화약이 물체를 얼마만큼 밀어낼 수 있느냐를 수치로 표현한 게 화약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약 비에너지. 그래서 요 얘기는 했고, 요 챕터는 뭐랑 관계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물리에서 얘기하는 연력학이랑 2학년 때 배우는 화공 연력학에 있는 연력학적에서 밀폐계의 추진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열 팽창, 그러니까 정적 효과는 폭발 생성에 의한 단열 팽창에 의한 일 효과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비에너지값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표시했나? 요런 휴지가 있는데 이쪽을 막아놨다고 할게요. 그리고 화약을 꽉 넣어놓고 빵 터트렸다고 할게요. 그런데 폭괭은 없고 폭염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화염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오겠죠. 나오면서 가스가 발생되면서 얘가 이렇게 추진돼 갖고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추진될 때의 연소 속도는 온도, 압력, 가스의 조성 등과 매우 관련이 높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일반화학에서도 얘기했듯이 연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연소는 화학 반응이고 화학 반응 반응 속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K는 A분의 입실론 마우스로 써갖고 제가 잘 못 써요. 죄송해요. 마이너스 RT분의 EA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요거 K는 속도 상수고 그래서 속도에 관여하는 상수고 만약에 얘를 우리가 화학 반응 속도 A가 B로 변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는 어떻게 표현해? 얘는 T분의 속도 T분의 마이너스 A의 농도 변화 요렇게 얘기하죠. 또는 T분의 B 요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는 A가 B로 됐다. 그래서 A가 뭐 타갖고 연소가 돼갖고 B가 됐다 라고 하면 단위 시간당 A가 없어지는 속도,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A가 감소하는 양을 우리가 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V라고 하면은,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생성물 입장에서 본다고 치면 단위 시간당 B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농도가 증가하느냐를 우리가 속도로 보는데, 얘가 이제 상수에 의해서 속도가 또 변한다고 그랬죠. 농도도 변하지만 그거에 관여하는 상수가 K고, K는 A의 입실론 마이너스 RT분의 2A인데, 여기서 A는 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스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A와 B가 만약에 이제 부딪혀갖고 빵 만나갖고 C가 된다고 하면은 A와 B가 부딪히는 빈도에 관계돼 있고, R은 이제 기체 상수고 T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EA는 활성화 에너지인데, T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K는 커지겠죠. 그 다음에 A도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빨라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부딪히는 횟수가 높으면은 당연히 속도는 빨라지죠. 화학 반응 속도는.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화학 가스가 정지해 놓고 연소 속도는 폭발 후에 온도, 압력, 가스의 조성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결국은 온도가 높으면 속도도 빨라지고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딪히는 횟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스의 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랑 관계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열 팽창, 그러니까 열을 밖에서 통제한 상태에서 팽창하는 일의 효과랑 화약력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밀폐 용기 속에 화약을 연소 폭발시키는 경우, 외부로부터 열이 출입이 없고 최적 변하지 않으므로 내부 변화지는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화약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잘 안 보이네요. 화약을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지금 그 통에다가 화약을 넣어놓고 여기 한쪽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화약을 땅 터트리게 되는데, 이 밖에다가 스티로폼 같은 거를 써놨다고 할게요. 뭐 화약이 터졌는데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죠. 단열을 해놨으니까 스티로폼으로. 그러면 열과 생성된 가스는 다 이쪽 한쪽 구멍으로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가 만약에 우리 연력학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내부 에너지가 만약에 막아놨다고 하면은 내부 에너지는 소모되지 않을 텐데, 만약에 얘를 열어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클로즈 시스템이 아니라 오픈 시스템을 해놨다면 얘가 막 나오겠죠. 그래서 연소 생성물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내부 에너지가 만약에 화약의 연소 생성열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또는 이제 우리 연력학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제 이상기체 식이랑 연관을 시키면 이 내부 에너지, 즉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외부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가 돼버려요. 이건 연력학에 좀 풀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일반화학이나 아니면 물리책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화약류의 에너지를 표시하는 단위를
우리가 화약력이라고 했는데 비에너지고 단위는 뭐냐면 이게 킬로그램 단위를 제가 앞뒤로 쓸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보시면 리터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표시해요. 그런데 요 단위를 잘 보시면은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잖아요. 킬로그램. 그러니까 얘는 압력의 단위고 리터는 부피의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비에너지 단위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과 부피의 곱으로 되어 있고 얘네를 바꿔서 표현하면 ATM 곱하기 리터로 표시할 수 있어요. 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을 ATM으로 바꾸고 리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이렇게 배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약력은 그 측정할 수도 있어요. 측정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순수하게 정확하게 하려면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약력을 계산을 할 때 클로즈 시스템에서 화약을 빵 터트리면 이제 온도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화약의 힘은 측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완벽하게 이상적인 걸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측정한 값과 계산한 값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상적인 경우에는 측정하는 방법은 뭐 DSC 같은 거로 측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다룰 거예요. 연소열을 측정해야 되니까. 자, 화약력은 폭약의 이제 정적 위력의 이제 비교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에너지는 정적 특성의 얘기를 하고 내가 A라는 화약과 B라는 화약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A라는 화약과 B라는 화약 중에 어느 게 추진하는 효과가 더 좋으냐 라는 것을 비교할 때 쓰는 게 화약력이죠. 그리고 얘를 앞에서 말한 얘 있죠. 얘 ATM 곱하기 리터 또는 얘를 그냥 너무 하기 힘드니까 그냥 F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F라고 표시했잖아요. 얘를 그냥 정적 위력을 표시하는 함수로서 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화약력의 수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ATM 곱하기 리터인데 얘를 1kg 단위당으로 바꿀 수 있어요. 1kg당. 그래서 화약력이 1kg당 얼만큼씩 변하느냐를 따질 때에 화약력을 쓰고요. 그렇죠? 오타 같은데요? 요거 리터죠, 리터 킬로그램 스퀘어 센티미터고 얘를 1kg 단위로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 다시 킬로그램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타입니다. 앞에가 얘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ATM 곱하기 리터 퍼 킬로그램으로. 아이고 오타 마우스 제가 여기 있네요. 쓰는 게 있는데 잘 되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ATM 리터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화약력을 계산하면 화약력이라고 하면은 화약이 물질을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힘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면 화약의 비에너지는 그거를 킬로그램으로 나눈 거예요. 단위 킬로그램당 얼마만큼 밀어낼 수 있느냐를 비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너지 화약력은 같은 의미로도 해석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화약력은 단위 킬로그램 단위라는 거를 쓰지는 않지만 똑같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니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예를 들어갖고 여기 지금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이 이렇게 있죠. 피스톤이 있고 여기 화약이 하나 있습니다.
화약이 있고, 바깥에는 이제 그 열을 차단을 한 거예요. 그 내부에서 만약에 어떤 화약 반응에 의해서 얘가 터졌다고 하면은 얘가 생성된 열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단열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빵 터트리면은 밑에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발생을 하고 피스톤을 밀어내겠죠. 자, 이때에 단열, 그러니까 반응 전에 있는 그 반응 전 모습을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보고, 여기 안에 있는 게 PV는 nRT로 쓸 수 있고, 이니셜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P1, V1, nRT1 이렇게 해놨어요. 일자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반응 후 완전히 반응이 종료되고 나서를 우리가 PV는 nRT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반응이 종료되고 나서 다 식었어요. 부피가 다 칭찬이 되고 얘가 상온까지 떨어졌어요. 1기압까지 0도까지 떨어졌다면 0도시 1기압으로 떨어지면 온도를 여기다 1atm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똑같아요. 화약이 반응 전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랑도 똑같아요. 화약이 땅 터졌는데 터지고 나서 부피가 늘어나기 전에 그 상태의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약이 가산점에 의해서 땅 터지고 화약 가스가 발생을 했는데 팽창하기 전 모습, 그리고 열량도 갖고 있는 때를 화약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는 화약력이니까 F로 표시할 수 있고, 반응 종료 후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얘를 정리를 했어요. NR로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한 다음에 0도씨 1기압을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은 NR은 273분의 1 V0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요거죠, 요거. 자, 그리고 위에 여기 있는 애를 만약에 바꾼다고 치면은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약력 F는 273 켈빈분의 V0 T1 이라는 식을 외우셔야 돼요. 물론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유도야 간단하죠. 지금 요거 놓고 얘를 여기다 넣은 거죠. 아이고, 요걸 넣기 전에 요렇게 먼저 해놓고 정리하고 여기다 넣은 거죠. 그렇죠? 넣고 얘랑 똑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냥 단순히 다입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수식을 유도하는 거야 뭐 쉽지만, 화약력이라는 거를 273켈빈분의 V1 T1이라는 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화약류 제조기사나 화약류 관리기사에 이 시험 문제가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서 나와요. 화약학이 대부분 다 암기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나마 수식으로 산수를 해갖고 계산하는 거는 이것도 포함이 돼요. 한 4-5가지 되는데, 뭐 도트레스 시험 방법이나 뭐 아니면 뭐가 있죠? 탄동 구포 시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되더라도 어쨌든 요 수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얘 폭발 에너지, 화약력 폭발 에너지를 구하는 게 이건 없네요. 지금 뒤에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화약력을 구하는 방법을 예제를 지금 넣어놨는데, 지금 예제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거기까지 시작할게요. 폭발 에너지 먼저 볼게요. 폭발 에너지는 생성열이에요. 생성열. 그래서 화약의 정적 특성 중에서 아까 우리가 아레니우스 식에서 A는 마이너스 RT 마이너스 K는 A의 마이너스 RT분의 2A라고 해놨는데, 거기서 말하는 생성에서 T, 그리고 여기서 생성열은 폭발 에너지는 폭발을 했으면서 얘가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또 정적 특성이에요. 이거는 정적 특성 중에 하나가 그 탄광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온도가 높다고 하면은 탄광 안에서 그 탄진들이 있었을 때 2차 폭발 분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뜨겁다 그랬죠. 그래서 폭발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고온 고압을 고려한 에너지를 연력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트로글리세린이 1몰이 아까 밀폐된 관계, 밀폐된 상태에서 완전히 반응했다고 가정하면 생성료는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생성료를 구할 때 요 340 킬로칼로리 퍼 몰이겠죠. 네, 얘가 1몰 단위니까 얘가 어떻게 구하느냐? 헬스의 법칙에 갖고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DSC 같은 걸로 측정해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폭발 에너지는 헬스의 법칙 갖고 우리가 그 일반화학에서 얘기하는 그 앞에 그 헬스의 법칙 갖고 이거 더하잖아요. 위에 갖고 이걸로 설명하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쨌든 헬스의 법칙 갖고 이런 쪽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DSC 갖고도 측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일반화학이나 연력학 수업 좀 참조 좀 하시고요. 어쨌든 여기가 열량을 측정을 한다. 근데 얘를 만약에 이제 그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화학에서 얘기하는 열 용량계 갖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물질의 열 용량. 그래서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우리가 열 용량계잖아요. 그래서 여기 CVM이라는 거는 일정 부피에서 1몰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몰 열용량이라고 얘기하고 CVM이죠. 그래서 CVM 곱하기 N은 이제 몰수죠. 그러면 토탈 몰수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반응열을 하면 상승 온도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갖고 이거 일반화학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승 온도는 열용량분의 발생열이고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델타 T 온도의 변화량은 T-T0인데 이 T1은 폭발 후, 여기는 폭발 전이에요. 그러니까 폭발 전후의 온도를 갖고 보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우리가 처음에 넣어준 물질의 양을 알면은 몰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이 안다는 거는 비열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발생된 Q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그러니까 온도 차이로 인해서 Q를 구할 수 있겠죠. 칼로리를.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 T, 나중 T를 알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헬스의 법칙 갖고 Q를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하면은 얘가 반응하고 나서 발생되는 열량도 알 수 있겠죠.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Q는 칼로리 퍼 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기했죠. 폭발 전에 표준 온도가 0도시라면 273이고 폭발 온도 우리가 알면은 T1을 알면은 Q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여기서 Q를 주면 T1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관계식에 의해서 요걸 풀 수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 관계식을 갖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측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벌써 이 수식이 유도가 됐다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군무원 시험 빼고 군무원은 한 번도 나온 걸 못 봤는데 화학연료 제조기사나 관리기사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 후의 온도를 구하여라. 열량이 뭐 앞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니까요. 네, 니트로글리세린에 340 칼로리를 주고 뭐 그 다음에 몰당 비열을 주고 몇 몰인데 처음 온도가 얼마였다. 0도씨에서 출발했다. 나중 온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구해다 보니까 기체의 종류,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10칼로리 퍼 몰 도시예요. 그러니까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칼로리, 그러니까 1몰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약 10칼로리라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을 했잖아요. 그러면 니트로글리세린이 340 칼로리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1몰 반응해갖고 다 탔다. 그러면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겠느냐 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해갖고 4262.66 켈빈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니트로글리세린 뭐 몇 그램 뭐 하면 이만큼 터트렸는데 이 주위에 열은 얼만큼 올라가요? 라고 하면은 이거 부피를 몰수로 환산하고 몰수를 갖고 다시 얘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몰수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 몰수 갖고 구하고 그러면 실제 온도 올라가는 거 알 수 있겠죠. 지금 1몰당 이랬는데 1몰이 반응하면 이만큼이고 크기가 있고 얘를 몰수로 환산하면 이거를 몰수로 다시 환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나온 요 범위를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질도 안 바뀌죠. 물질도 안 바뀌었고 니트로글리세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 온도가 얼마인가 이 정도 나오겠죠. 자, 다음에 나온 게 이제 B용인데 이거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화양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TM 리터 퍼 킬로그램이라고 했죠. 용적 곱하기 압력의 단위로 표시이 되어 있고 물체를 밀어내는데 쓰는데 힘이라고 했고 요 바로 전에 앞에서는 뭘 배웠냐면 우리가 온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할 거는 B용인데 이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해서 그러면 얘가 했을 때 늘어나는 부피는 얼마야? 라는 얘기예요. 부피. 그러니까 화약이 1몰이 탔을 때 얼마만큼 부피가 증가하느냐를 따지는 게 비체적이에요. 자, 근데 비체적도 보니까 앞에 비슷하게 앞에랑 화약력 B에너지랑 똑같게 얘도 킬로그램 단위로 쓰겠죠. 그러니까 1kg을 반응을 시켰을 때 늘어나는 부피를 우리가 비체적이라고 하겠죠. 비용.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1몰은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죠. 이게 정의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정의고, 가스량을 부피로 정하면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변하고 무게로 정하면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변하지만 몰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잖아요. 클로즈 상태면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몰수를 표시할 수 있고 생성가스 몰수는 1도시의 1ATM의 표준에서 차지하는 부피의 가스 비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중요하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V는 22.4리터 곱하기 몰수. 그래서 뒤에 예제가 나올 텐데 1kg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요거예요, 요거. 니트로글리세린 1몰을 완전히 반응시켰다고 하면 생성되는 부피는 얼마인가? 이거 아주 단골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약류 관리기사, 화약류 제조기사의 아주 단골 메뉴가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은 니트로글리세린이 반응을 하면은 이렇게 반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숫자만 한번 볼게요. 여기 3, 2.5, 1.5, 0.25 이거 다 더하면은 7.25죠. 이렇게. 근데 1몰이 22.4리터라 그랬으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은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리터 남고, 리터인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 했냐면 킬로그램당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킬로그램당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킬로그램당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얘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량 곱해갖고 그람수로 바꾸죠. 그래서 그람수로 바꾸죠. 조금 이상한데요. 몰수 리터. 아, 요거 단위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몰수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22.6 요거 없어지고 22.4리터 퍼 몰이고, 그 다음에 7.25몰이니까 부피 나오고, 그쵸? 부피 나온 다음에 분자량 그람수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얘 킬로그램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건데 우리가 그 화약류 관리기사나 화약류 제조기사에서 이 문제가 단골 메뉴인데 니트로글리세린이 아예 바뀌지 않아요. 다른 거 뭐 니트로글리콜, TNT 이런 게 나올 만한데 문제도 안 바뀌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715리터 귀찮으시면 이거 하나라도 외우세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1몰이
반응하면은 발생되는 부피의 양은 715L 라고 하셔도 되고, 계산하는 방법은 몰수 계산해서 반응 생성물의 몰수 계산해서 곱하기 22.4L 해놓고 하면 돼요. 자, 이거를 앞에서 배운 거 우리가 폭발 온도도 배웠고, 그러니까 비용, 비최적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약력, 온도, 최적을 배웠는데 뒤에 거 두 개 갖고 앞에 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화약력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화약력 배우고 273분의 V0분의 T1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게 이제 그 온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폭발이 딱 일어나고 나서의 온도,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이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비용 지금 이렇게 구했죠. 이렇게 715L 구했잖아요. 그러면 온도 T1과 V1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화약열을 좀 문제를 꼬아서 냈다고 하면은 앞에서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화약력을 구할 때 단순하게 T1 주어지고 V0 주어지고 화약력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교수님이 조금 꼬아갖고 Q 주고 그러니까 비열 주고 온도 주고 요거 구하라고 하고, 두 번째에 부피 구하라고 하고, 세 번째에 요거 화약력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T1도 구해야 되고 V0도 구해갖고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자, 화약 1kg을 기준으로 NG의 비의 에너지는 요 정도 돼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왜 자꾸 외우라 그러냐? 계산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기 몇 번 누르고 그러면 다 풀 수 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화약류 관리기사나 화약류 제조기사에서는 이 문제가 바뀌지가 않아요. NG에서 다른 TNT나 이런 걸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값 자체를 외워버리고 계산하는 시간 다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니트로글리세린 비의 에너지는 13,000, 20, 100, 1000만, 그쵸? 13,000 정도 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충. 그러면 저렇게 어렵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그냥 대충 퉁치셔갖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화약력은 가스 발생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 발생량인데 킬로그램 곱하기 가스량에다가 이거 오타네요. 아이고 자꾸 오타가 생기네요. 요거 팝니다. 이렇게 킬로그램당 생성되는 가스량이랑 그 앞에서 비용이죠. 비최적 같고, 그 다음에 온도 대충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 0.00379 하면은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앞에서 정확하게 계산한 값 우리가 요렇게 해갖고 화약력으로 해갖고 온도하고 요거 하고 요렇게 넣었고 요거 계산한 거랑 요거 두 개 곱하고 그 다음에 상수 이 정도 넣고 곱하면은 요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충 계산할 때는 13,440이냐 12,990.48이냐 이거 할 때는 완전 정확한 건 왼쪽이죠. 그런데 오른쪽 같이 대충 해도 돼요. 왜냐면 화학 이런 특히 이제 공학에서는 오더, 그래서 숫자가 2배 정도 차이가 안 나면은 그냥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계산할 수 있다. 대충 계산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구상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지금 화약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 화약력,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비최적, 그러니까 비최적 얘기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에 볼게 압력이에요. 압력. 자, 압력을 보게 되면은 화약 1kg이 폭발했을 때의 가스의 비용을 V1이라고 하면은 화약력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요거를 요쪽으로 옮길게요. 그래서 아이고 이 V1을 밑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우리가 V1분의 1이
부피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부피분의 1은 결국은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피분의 1은 결국은 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화약력 곱하기 밀도라고 할 수 있고, 이 밀도를 우리가 비체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화약에서는 장전 밀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F1은 F 로우 제로라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장전 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밑에 요 수식을 갖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화약 1kg이 빵 터지고 나서 그때 생성되는 온도를 폭발 온도라고 그랬고, 그때 생성되는 부피를 비에너지 또는 비용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갖고 추진하는 힘, 물체를 추진하는 힘을 화약력이라고 했는데, 이때 추진하는 힘이 압력이라고 한다면, 여기 수치에 보면은 F 곱하기 로우 제로잖아요. 결국 이 얘기 뭐냐면, 추진하는 압력은 화약력과 밀도에서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다 내가 화약을 많이 집어넣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달아주면 압력이 많아질 거고, 조금 집어넣으면 조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갑자기 교수님이 박음미라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 좀 당토하도 않는 개그를 좀 하려고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음미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음미 데시버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폭약 자체가 갖고 있는 화약력이 만약에 일정하다면 F라고 한다고 하면은, 장전 밀도에 따라서 화약 압력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이것이 고온고압에서 폭발성 가스를 이상기체로 가정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얘기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화약이 터졌을 때 생성되는 압력은 화약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그거 말고 밀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화약을 다져 놓느냐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옛날에 그 흑색 화약 갖고 폭죽놀이도 쓰고 뭐 발파용도 쓰고 총알용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총알이나 아니면 화약에 쓰려고 하면은 화약을 많이 다져야 돼요. 꽉꽉꽉 눌러야죠. 밀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편 이거 고온고압에서 생성되는 가스를 이상기체로 가정하면 계산한 게 실제 압력보다 매우 작아요. 즉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로 생각해서 이거를 측정한 거와 실제로 측정한 거랑은 값이 되게 차이가 커요. 왜 큰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 일반 연력학에서 반데르발스 법칙 할 때, 반데르발스가 이제 가정을 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는 있다. 그리고 얘네는 있기도 하지만 서로 인터랙션 한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법칙 유도할 때 얘가 갖고 있는 기체의 부피도 고려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연력학에서 나온 것처럼 PV는 nRT 했을 때 그 반데르발스에서 nR 빼고 압력 때리는 거 인터랙션 하니까 얘 잡아당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PV는 nRT에서 이 알파를 빼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가스랑 이상기체랑은 다른데, 이상기체는 서로의 인터랙션이 없는 가스를 우리가 그 이상기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질량은 있는데 크기는 없어. 그래서 인터랙션은 없어. 이게 이상기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체. 그런데 이상기체로 계산했을 때에 우리가 화약력과 화약력이래. 그때 폭발했을 때의 압력과 실제는 다르다는데, 실제가 왜 다르냐? 요 가스가 갖고 있는 자체의 부피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다르다라고 해서 PV-알파인데, 이 알파가 코어 볼륨이죠. 그리고 얘는 NNAK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K랑 T고 NNA가 그 몰수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NKT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 코 볼륨이랑 폭발 압력, 부피, 분자수, 볼트만 상수, 절대 온도인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자주 빈도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아주 어렵게 나온다면 좀 한 번씩 나올 만한 거예요. 그래서 코 볼륨 값을 주어지고, 부피 주어지고 나서 뭐 압력이 얼마인가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압력을 주어지고 이렇게 세 개 다 주어지고 뭐 압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제인데 아벨 상태식에 따라서 요거를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P1, V1은 마이너스 알파는 F 화양력이고 얘를 이제 이쪽으로 넘긴 거죠.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V0분의 1을 우리가 로우로 바꿔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만약에 내가 화약 장전, NG의 장량 밀도가 요거고, 코볼륨 값이 여기 있으면은, 그때 화약이 NG를 장량 밀도 1.6으로 놓고 코어 볼륨이 0.1을 나갔을 때에 얘가 터졌을 때의 압력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압력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캄렛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구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언제 다 계산하느냐, 좀 간편한 거 없느냐 라고 해서 그 1968년도에 이거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 경험식을 유도를 해갖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PCJ는 15.80 파이 로우 제곱이라고 돼 있고, 요 CJ는 샤프방 주기예요. 지금은 배우지 않는데 샤프방 주기는 뒤에 또 나와요. 어쨌든 어떤 압력, 우리가 기준이 되는 압력 포인트고, 지금 얘기해드리면 폭발 반응이 종결되고 나서의 그때의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계산을 했더니 N 루트 M 루트 Q 이렇게 했고, 경험식으로 유도했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자, 나오고 결국은 각각의 수식 해갖고 맞춰갖고 시도식을 유겠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거의 한 번도 안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해갖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핵속엔 RDX를 갖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RDX가 만약에 분해 폭발이 되면 이렇게 되고, RDX는 이렇게 생겼고요. 핵속엔은 이제 밀도, 그 다음에 생성열은 우리가 헬스의 법칙 갖고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핵속엔의 생성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생성열, 물의 생성열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걸 갖고 그 열량을 구할 수 있겠죠. 발열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헬스의 법칙 갖고 쭉 계산한 거고, 그리고 몰수 계산했어요. 그람당 몰수. 그 다음에 M이 뭐였죠 아까? M이 이제 1kg당 생성된 평균 분자량, 이거 쭉 계산하고 이제 파이에다 이걸 넣은 다음에 다시 요거 계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유도한 식, 그러니까 이 캄렛이라는 사람이 간편식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요 수식을 간편하게 아주 예쁜 식을 유도를 했는데 파이는 요거고, 로우 있고, D는 어디 갔냐? D. 아니, D는 저거네요. 폭발 속도네요. km/s니까요. 자, 어쨌든 압력 요걸 갖고 계산을 했었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344 kb예요. 그리고 속도, 폭발 속도는 예쁜 수식으로 이동을 했더니
8803m/s예요. 그런데 실험값, 우리가 실험값으로 봤더니 8754고 RDX의 실제 폭속 실험 측정치가 8700이고 폭갱압이 347인데 우리가 깜넷에 이제 그 수식 갖고 이제 막 그 간편식을 갖고 그냥 대충 계산했더니 344랑 347이고 8754랑 8803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간단한 걸로 갖고 간단한 수식 갖고 우리가 폭발 압력이나 폭발 속도를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는 한 번도 나온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화약류 제조나 화약류 관리 기사에서는 제조 본 건 없는 것 같고, 나오게 되면은 폭발 압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폭발 속도는 너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험식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냐면 분자량이 낮고 음속이 높은 폭갱가스는 생성하는 폭약은 적용을 못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EGDN 이런 거에는 잘 안 맞아요. 얘는 RDX, TNT 이런 거에는 잘 맞는 거고 다른 건 잘 안 맞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을 한 거고, 다음 시간은 이제 앞에 조금 얘기를 했었을 때의 그 PCJ 샤프망 주계 포인트랑 채널 효과, 폭갱압 전개, 랭킹 유고니어 옥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수업 종료하기 전에 오늘 배웠던 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은 B에너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B에너지는 화약역이라고 그랬고 ATM 리터 퍼 킬로그램을 했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용적 곱하기 부피인데 이 단위는 물체를 밀어내는데 쓰는 정도, 크기를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력절에 써서 화약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정적 효과 특징 중에 폭발 온도, 그 다음 폭발 압력, 폭발 부피 이렇게 세 개 얘기했었죠. 그래서 폭발 압력, 온도, 부피 구하는 식들 쭉 얘기를 했었고, 간단하게 어떻게 예제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연력학에 대해서는 이게 다 연력학 배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력학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반화학이나 아니면 연력학 수업에서 이 배경 지식을 좀 배워야 돼요. 근데 기사 시험 같은 데에서는 굳이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죠. 그냥 뭐 유도하면 화약력은 화약력은 273분의 T1 V1 아니 T1 V0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 볼 때 학원 강사들이 이거는 암기 과목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다 무시하고 시험에 붙기 위해서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희는 그거 갖고 하나씩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배웠었냐면 우리가 간단한 수식 유도 있었죠. 그래서 캄렛의 간편식을 봤었고, 걔네들이 어떻게 하면 얘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유도한 수식을 갖고 실제로 RDX 값을 넣어갖고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폭발 에너지 나올 거고, 이번 시간만큼 수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강의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복습 많이 하시고 다른 강의 많이 참조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